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이소유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과학적인 지식, 특히 생물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처음 들어오게 됐고 또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표본, 또 문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작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를 보면서 문헌만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생물들이 실제로 21세기 오늘날 우리 곁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생물들을 찾아서 필드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아닌 비인간의 여러 생물 종들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들을 점점 더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생태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평상시 제 그 작업 방법대로 하자면 아마 그 농업사나 뭐 수산업사를 공부했다던가 아니면 식물상 조사를 했다던가 이렇게 자료 조사 위주의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올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버리고 가파도에 있는 여러 물성들을 제 몸으로 직접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눈으로도 충분히 보고, 그러면서 그 물질들을 직접 다뤄보는 좀 추상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렇게 교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어떤 물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가장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잡초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벌초하고 남은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열심히 끓여서 색소도 뽑아보고, 그걸 가지고 레이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료도 만들어보고, 색소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펄프를 만들어서 종이를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이제 그런 물성들을 좀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제 결과물이 가파도 레이크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여기서 제가 얻은 여러 가지 그 식물에서 얻은 색소와 펄프를 조합해서 그 하나의 가파도의 색깔과 그 텍스처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조형물로 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 오지 않았으면 또 도서관에 가고 책을 보면서 작품을 구상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재료도 없고 책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런 곳에서 정말 물질과 내 몸, 이 두 가지만 만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물들을 보는 데 대한 새로운 감각을 확실히 체득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비인간의 여러 다른 종류의 생물들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사실은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파도 노인회에 속해 있는 이제 어르신 7분을 모시고 그 레이크 피그먼트를 알료를 만드는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오셨던 분들 다수가 70대에서 90대 정도 되는 이곳 원주민들, 그리고 해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평생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아놓은 식물들도 같이 보고 가파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식물에 대한 그런 민속적인 지식을 정말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눠주셨고요. 또 스튜디오에 와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보시면서 어머나 가파도 색깔이 여기 다 있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물질 나가시는 것도 쫓아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도 들어드리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 목적으로 납덩이들을 많이 달고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직접 들어보고 했을 때 정말 이분들의 삶이 정말 치열하구나,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도 느꼈고, 또 이제 그 바다에서 금방 꺼내왔다고 소라를 깨가지고 그 껍질 막 붙어있는 채로 마대에다 막 문질러서 입에다 넣어주시는데, 거기서 바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맛과 향기를 다 느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살고 계신 그런 주민들하고 직접 교류하면서 그분들 말씀 듣고 어떻게 사시는지 보았던 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고, 또 그분들과 언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또 이제 살고 있는 배경이 달라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은 가장
많이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이 또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주 작가들한테도 거기에 또 이제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왔을 때 뭔가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어떤 원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깊이 다가가려고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멀리서 관찰하고 정말 이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헤아려보고 하는 그런 어떤 거리감을 두는 시간, 이런 걸 좀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을 반드시 만나보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역할은 저는 예술가가 아닌 일반 소시민일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생각을 좀 해본다면 제가 사회에 제가 하는 예술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또 바쁘게 살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간과하고 빨리빨리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감각하고 관찰하고 또 발견했던 이 세상의 굉장히 자세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보기 쉽게 좀 제시해주고 함께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 가파도가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었냐 하면, 아침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막 속에서 일어나서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면은 해가 뜨고 있고 바다가 펼쳐지고 있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하늘이 있고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지고, 이제 그랬던 어떤 저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그 광활한 공간감,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항상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 마치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아침에 일어나도 해돋이 절대로 안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2달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